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3년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계도면에 SM40C로 표시된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SM40C라고 하면 일단 SM이 기계 구조용 탄소광을 이야기하죠. 기계 구조용 탄소광재. 그리고 뒤에 있는 40C가 0. 평균 0.4%의 잘못 쓰겠네. 0.4%의 탄소 농도를 가진 탄소를 함유한 기계 구조용 강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강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용광로에서 생산된 철은 강이다. 강이 아니고 선철이죠. 선철. 용광로에서 선철. 그리고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2.0에서 최대 2.0까지죠. 0.02에서 2.0%까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금강은 탄소강에 필요한 합금 원소를 첨가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의 가장 큰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기어 지름이 나왔고요. 피치원 지름이 나왔고 이수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듈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D는 MZ라는 공식에서 이제 모듈은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수는 44개가 되겠고요. 피치원 지름이 13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모듈이 3인 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도 보겠습니다. 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한 줄 나사 1번 보겠습니다. 한 줄 나사와 두 줄 나사의 리드는 같다라고 했는데 다르죠. 두 줄 나사가 2배가 더 크죠. 리드가.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리드 값과 비틀림 값의 합은 90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14번 2번이고요.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안나사의 골지름과 같죠. 나사의 크기는 수나사의 바깥지름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두 개 보기는 틀렸으므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코일의 평균 지름이 나왔고요. 감김수가 나왔고 스프링 지수가 5일 때 이 스프링 재료의 지름은 몇인가 라고 했습니다. 스프링 재료 소선의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스프링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코일에 사용되는 이 철사의 지름이 있겠죠. 이 철사의 지름을 소선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재료의 지름. 이 지름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스프링 지수 C는 코일 소선 지름 분의 평균 지름 이것을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소선 지름을 구하고 싶을 때는 소선 지름 스몰 d라고 했을 때 평균 지름을 코일 스프링 지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름은 50이고요. 스프링 지수는 5니까 총 10이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재료 소선의 지름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연산수돌의 3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보기에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결합체가 아니고 결합체겠죠. 그리고 가공이 아니고 기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보면 연산수돌의 3요소는 수돌 입자와 결합체와 기공인데 입도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에 따라서 해설에도 조금 결합체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합체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CNC 3번에서 사용하는 워드, 프로그래밍 워드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G50은 좌폭의 설정, 최고속도 유지, 최고속도 설정하는 워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T0305에서 05는 공구 번호가 아니고 공구 보정 번호입니다. 공구를 보관되어 있는 보정 번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G03은 원호 보관, 원호 가공으로서 진행 방향 반시계 방향이다. 맞죠? 시계 방향의 원호 가공은 G0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의 G04P200은 듀얼 타임으로 듀얼 타임 맞는데 2초가 아니고 1000분의 2, 0.2초가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도 보겠습니다. 바이트 날끝 반지름이 1.2바이트를 이송을 0.05mm per 레볼루션으로 했을 때 이론상 최대 높이 거칠기는 몇 마이크로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높이 거칠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H는 8R분의 S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R은 날끝 반지름 1.2를 이야기하고요. S는 이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보면 8 곱하기 1.2분의 S 0.05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0.00026 얼마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현재 밀리미터 단위죠. 근데 보기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1mm는 10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에 이 값에 1000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0.00026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0.26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오타가 났네요. 0.26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에도 보면 12가 아니고 1.2겠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보겠습니다. 구멍 치수가 50 이렇게 되고요. 축 치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최대 틈새, 틈이 가장 많을 때는 생각해보면 구멍이 가장 클 때하고요. 가장 커지고 축이 가장 작아질 때가 틈이 가장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틈새를 계산해 보는데 일단 구멍의 최대값 그러면 구멍 치수의 기준 치수 더하기 위치수 허용 치수 그래서 50.025가 되겠죠. 빼기 축의 최소 치수 50에서 이 값을 뺀 값
그러면 49.975가 되겠죠. 네, 이 차이가 0.05이므로 최대 틈새는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0번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에 맞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가공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치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죠. 다음 2번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사용자가 계산하도록 기입한다? 아니죠. 계산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게 기입해 주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치수 공차 기입 방법 중에 잘못 기입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치수 공차기 일반 치수 공차는 이렇게 4번과 같이 작은 치수를 위에다 쓰지 않습니다. 작은 치수를 아래다 쓰고 큰 치수를 위에다 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자세공차, 기하공차의 종류 자주 나오죠.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위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공차는 대칭도 공차가 있겠죠. 대칭도 공차는 위치 공차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철하지 않을 경우에 A2 용지의 윤곽선은 어떻게 하냐로 되어 있습니다. 철하지 않을 때는 윤곽선을 10mm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테두리를 철하지 않을 때는 A2까지는 10mm로 모두 맞춰주는 것이죠. 네, 철할 때는 25mm로 모두 맞춰주고요. 그래서 A2 용지까지 철하지 않을 때, 철할 때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C가 의미하는 거, 여기 의미하는 거. 테두리가 아니죠. 줄무늬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 C 기호는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줄무늬를 계속 남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도 볼까요? 40번 기하공차에 있어서 평면도 기하공차 값이 0.1인 경우고요. 근데 이게 일부분 넓이를 지정해 주었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 라고 했습니다. 일단 평면도의 기하공차 기호는 이렇게 모두 다 맞고요. 이 공차값을 먼저 해주죠. 그리고 일부분을 지정하려고 하면 슬러시 하고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어줍니다. 이에 맞는 기입 방법을 쓴 것이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정투상한 도면인데 등각투상도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면도를 보면 지금 V 표시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숨어 들어있는 선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같은 그림이 있는 게 바로 4번이 되겠죠. 1번하고 4번이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 파고 들어가는 그림이 경사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4번이 적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각투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2번 보겠습니다. 구멍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멍에
최대 허용치수가 구멍과 축이 주어져 있고 최소 허용치수가 구멍과 축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부품의 끼워 맞춤 종류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가장 큰 젬새, 최대 젬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젬새가 가장 클 때는 구멍이 작아질 때, 가장 조여질 땐 구멍이 작아질 때하고 축이 커질 때죠. 구멍이 가장 작을 경우에는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 50이 되겠죠. 빼기 축의 최대 허용치수 49.97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도 구멍이 아무리 작아져도 축이 가장 큰 것보다 크죠. 네. 그러면 빈틈이 항상 남는다는 얘기죠. 항상 남는다는 얘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틈이 항상 남는, 조립을 해도 틈이 항상 남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3번 보겠습니다. 제도선의 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선에는 굵기 비율에 따라서 표시하고 세 종류, 여러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의 최대 굵기는 0.7이 아니라 1mm까지도 할 수 있죠. 보통 외형선을 0.5에서 0.7 정도로 하니까 2번의 보기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도면에서는 선의 종류마다, 각 종류마다 굵기를 일정하게 해야겠죠. 외형선은 0.7mm, 가년실선은 0.25mm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최소 굵기는 0.8, 0.18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쪽에 표면에 V형 맞대기 용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시선이 있다고 하면 점선, 실선이 있죠. 화살표 쪽에 하란 얘기는 실선에다 표시하면 화살표 쪽이고 반대쪽에 하란 얘기는 점선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 방법은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테이퍼 판이 아니라 핀입니다. 네, 정정해 주세요. 호칭지름으로 맞는 부위는 핀의 일반적인 호칭지름은 작은 치수, 작은 쪽의 지름으로 합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51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모듈이 2이고 이수가 56일 때 이 끝 원지름을 물어봤죠. 피치 원지름이 아니라 이 끝 원지름을 이야기할 때는 M 모듈 곱하기 어떻게 하죠? Z 플러스 2를 하죠. 네. 그래서 모듈 곱하기 Z 이수가 56이니까 여기서 2를 더해서 58로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도 보겠습니다.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 이거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54번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사도시 할 때 실선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나사에 대한 내용은, 나사 제도에 대한 내용은 실기하고 그리고 필기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3차원 서피스 모델링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껍데기만 있는 거죠. 표면만. 알맹이는 채워져 있지 않고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모델링이라고 하면 솔리드 모델링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서피스 모델링, 껍데기만 있는 모델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 은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성질을 모두 계산할 수가 없죠. 물리적 성질을 계산하려면 솔리드 모델링, 안이 채워져 있는 모델링을 해야 질량이라든지 관성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